환자의 마음. 베네데티 지금 치료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오정의 동정심 기제의 탐구, 치료자에 대한 신뢰, 의사에 대한 신뢰 측정. 그 신뢰라는 것은 능숙, 동정, 비밀 보장, 신뢰성, 의사소통 등이 있다.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신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대인간 신뢰는 사람 사이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그들의 신뢰 행동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다. 하지만 사회적 신뢰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신뢰는 사회 안에 있으면서 집단제도이다. 집단제도, 심리학적, 인지적, 정서적 파라미터로서 신뢰를 다루는 엄격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다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낯이 저희가 나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질문들. 내 조치는 대개 내 요구에 대해서 배려하는 편이다. 나는 조치를 매우 신뢰하며 조치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신뢰가 한다면은 신뢰 측정에서 환자는 치유가 쉽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설문지는 의료 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보험 규정, 가이드라인, 경비와 환자의 건강 및 안정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이 설문지는 환자들이 의료보험의 규칙과 비용에 상관없이 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데에 신경 쓰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신뢰 판단의 핵심 영역은 편도.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판단 중의 하나이다. 그죠? 우리의 뇌는 이러한 판단을 매우 빨리 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무표정한 얼굴을 0.1초만 봐도 이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윌리스와 토로로프는 사람들이 이 같은 판단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했다. 연구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노출 시간을 조절하였고 그 결과 0.1초간 사진을 본 다음에 내리는 판단이 시간의 제약 없이 사진을 본 다음 내리는 판단과 높은 상관성을 가짐을 밝혔다. 이로써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이 사진에 대한 인상을 가지기에 충분한 시간을 알리게 된 셈이다. 실험에서 5가지 영역, 신뢰성, 매력, 호감도, 능력, 공격성에 대한 판단을 테스트했다. 노출 시간을 0.1초에서 0.5초까지 늘리는 동안에 피험자들의 판단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변했고 판단을 내리는 반응 시간은 감소하였으며 판단에 대한 자신감은 증가하였다. 판단이 빠르다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신뢰성에 대한 추론을 할 때 특히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신뢰성을 탐지하는 능력은 생존에 있어 필수적이다. 짧은 시간, 즉 10분의 1초는 신뢰성 판단에 있어서 얼굴 탐색이 필수 요건이 아니며 특정 인물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인상을 갖는 데에 눈동자의 움직임이 필수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0.1초라는 시간은 눈동자의 단속적인 움직임에도 불충분한 시간이다. 신뢰성은 다른 종류의 판단 경향과도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신뢰성에 대한 판단과 호감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신뢰성과 지적 능력에 대한 판단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신뢰성과 공격성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전후 사정이 주어지지 않은 채 얼굴만 보고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은 얼굴에 대한 긍정 부정도에 대한 초측을 반영한다.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무의식적인 접근, 회피 기능에 관여하여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것인가 피할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서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접근 혹은 회피 행동을 나타내는 정서 표현을 추론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신뢰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는 행복이 있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정서 표현으로는 분노가 있다.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부터 긍정적인 평가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하는 얼굴들의 예가 이렇게 표정 마이너스 이런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5 제로 1.5 3.0 8.0 편안한 평온한 얼굴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군요. 신뢰성에 표정의 평가는 정서 표현의 지각에 관한 기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표정을 평가하는 것과 얼굴의 정체에 관한 프로세싱은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얼굴 인식 불능증 환자가 사진 속 얼굴이 누구인지 파악하지도 못해도 표정의 정서 인식은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이런 오른편도 왼쪽편도 이렇게 평균 신뢰를 증가시키는 옥시토신. 신뢰 행동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조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이 호르몬은 포유류에게 친사회적인 효과, 즉 새끼를 돌보는 행위, 짝을 이루는 행위 및 사회적인 기억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애착 및 소속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속감, 옥시토신은 소속감. 옥시토신 그 화학적인 구조가 밝혀지고 실험실에서 합성되었던 첫 번째 펩타이드이다. 친사회적인 효과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의 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옥시토신의 영향 연구 역시 있다. 옥시토신 옥시토신 시스템 9개의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옥시토신은 시상하부의 실방행 및 시삭상행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로부터 생성이 된다. 실방핵, 시삭상행 이런 거 있네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는 동안에 여성의 도파민 관련 보상 영역에서는 활성도가 증가하였는데 이 부위는 높은 농도의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소형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 현상은 뜨겁게 연애중인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그리고 키우는 개로부터 오랜 기간 시선을 받고 개와 높은 수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 개 주인들의 소변 내 옥시토신 농도가 증가되어 있다는 사실은 역시 흥미롭다. 그러네요. 개도 그런 신뢰를 볼 수가 있네요. 옥시토신을 비용으로 투여할 경우에 사람 얼굴 중에 눈을 쳐다보는 데 사용하는 시간, 행복한 표정을 기억내는 확률, 눈 주위에서 얻은 사회적인 단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시토신이 영향을 받는 친사회적인 행동 중 하나가 신뢰 행동이다. 신뢰 행동. 옥시토신. 이렇게 피험자들에게 신뢰가 깨지는 경험을 몇 번씩 학습시킨 뒤 옥시토신을 투여할 경우에 적정한 신뢰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옥시토신을 투여하지 않은 피험자들의 경우에 그들의 신뢰는 감소하였다. 옥시토신을 신뢰 종합하여 볼 때 편도와 옥시토신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신뢰 행동의 고유한 신경회로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훌륭한 성품과 기술에 대한 존경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신경 시스템. 존경은 신뢰와 다르기는 하지만 두 감정은 서로 관련이 있다. 한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믿게 되는 편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존경은 치료자 환자의 만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을 나타낸다. 한 연구에서 존경에는 세 군데의 인접한 피질 영역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감각 정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미묘한 차이, 청각 언어 이런 것들이 소통에서
따라서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생기는 미묘한 차이가 다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의사의 말과 태도가 불분명할 경우에 의학적인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진통제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진통제가 효과가 있습니다의 차이는 다른 치료의 결과를 가져온다. 토마스는 1987년에 다양한 종류의 통증, 기침, 현기증, 코막힘,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일반 진료를 수행하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상담을 했다. 그 상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마치 그 의사가 환자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임상 환경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아니지만 언어적인 맥락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짐을 증명한 또 다른 연구도 있다. 이렇게 위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미묘한 차이, 이렇게 소개한 연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언어적 의사소통의 강력한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예는 바로 최면이다. 최면을 유도하는 언어적인 암시는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암시, 최면을 통해서 그렇군요.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볼 수 있다는 언어적인 암시의 색깔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던 연구 결과도 좋은 예이다. 그렇군요. 시각 자극,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치료자를 만났을 때 환자의 뇌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각 정보들이 들어온다. 시각 정보. 얼굴의 지각은 여러 면에 있어서 사물 인식의 소우주라고 할 만하다. 얼굴 프로세싱의 특별함은 얼굴의 정체, 성별, 기분, 나이, 인종, 시선의 방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눈 깜짝할 사이에 파악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원성기들조차도 얼굴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응하며 얼굴이나 손과 같이 생물학적으로 복잡한 자극에 대해서는 아래 척두 피질과 위 척두 고랑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의 뇌 영상 연구에도 위측 두고랑 후두엽 일부에서 얼굴에 고유한 활성화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 오른쪽 중간 방추상해의 바깥쪽 영역, 즉 방추상 얼굴 영역이 얼굴에 고유하고 강력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 ABCD 1, 1. 얼굴과 비슷한 시각 자극에 반응하는 원숭이의 아래측두 피질의 신경세포, 왼쪽 맨 위 패널은 검은 점. 이 신경세포는 원숭이 인형 얼굴에 반응하며 원안의 수평선을 그리고 그 위에 2개의 검은 점을 찍은 사진에도 반응한다. 하지만 선이 없거나 점이 없거나 원이 없을 경우 반응하지 않는다. 강력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 있는데, 이렇게 돼서 반응이 없는데 선이 되고 점이 되고 한데, 여기는 원이 있으니까 딱 바로 반응이 세지네요. 정서적 의미와 함께 얼굴을 인지한다는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얼굴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의사 환자 만남을 포함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선 접촉, 즉 상호 간의 시선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중요한 측면을 나타내며 상대방에게 주의 집중과 관심을 얻으려는 의미를 나타낸다. 시선 접촉. 연결된 사람들 상호 간의 시선을 주고받는 것에 의해서 활성화된 피질 및 피질화 뇌 구조. 이렇게 공간이 제스처와 자세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은 원숭이의 전 운동 피질 영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연구자가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뇌 활성도가 기록되고 있는 실험 원숭이에게 줄 때에 원숭이의 미러 뉴런은 활성화된다. 또한 연구자가 집은 음식을 방 안에 있는 다른 원숭이에게 줄 때에도 실험 원숭이의 미러 뉴런은 똑같이 활성화된다. 미러 뉴런 동작의 시각적 형태가 아니라 동작의 의미, 즉 동작에 대한 이해를 매개한다는 강력한 실험 결과가 있다. 한 연구에서 원숭이에게 사물을 향하는 손동작을 모두 보여주거나 시작 동작만 보여주고 마지막 중요한 물건을 잡는 동작을 가리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각각의 실험을 하기 전에 음식 조각을 스크린 뒤에 두어서 원숭이가 그곳에 사물이 있음을 알게 했다. 완전 공개 조건. 이러한 미러 뉴런 시스템이 사람에게도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시선 접촉과 미러 뉴런 기제 외에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또 다른 뇌 영역이 있다. 피조의 중앙에 있는 구조들은 사회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 쪽, 배 쪽, 뒤쪽, 뒤쪽. 사람 뇌에서의 미러 뉴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전대상 피질은 모니터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제의 영향을 받는다. 얼굴 표정, 시선 접촉, 시선 집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제스처를 관찰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모두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해당한다. 통증을 더 참게 만드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 촉각과 체감각 자극은 많은 상황에서 강렬한 정서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실험 결과 환자 혼자 검사를 받을 때와 비교하여 친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경우에 주관적인 통증 평가뿐만 아니라 통증에 대한 민감도 역시 낮아졌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원하는 환자, 희망과 절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희망을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희망은 성공적인 목표, 지향적 에너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동기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희망의 필수 조건으로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삶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결핍, 손상 혹은 위협 등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며, 이런 정의는 소위 정진된 목표라는 이미 만족스러운 상태에 부가적으로 가지는 희망적인 생각은 배제되어 있다. 희망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희망과 유사한 다른 개념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희망에 작용하는 복잡한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에 개발된 척도 두 종류를 살펴보겠다. 척도. 나는 공경에서 벗어날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논쟁에서 쉽게 나는 내 건강을 걱정한다. 목표를 따른다. 이 척도는 스나이더의 희망 이론에 나타난 모든 핵심 요소들, 동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목표 방법,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 척도는 상태로서의 희망을 다루고 있으며 첫 번째 척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척도는 응답자들이 자신을 지금 현재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가 만약 공경에 빠진다면 나는 벗어날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요즘 나는 원기왕성하게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길은 많이 있다. 나는 꽤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다. 희망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대와 동기가 핵심 요소이다. 사람들은 현재보다도 미래가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레퍼토리를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추구한다. 통증에 관한 비슷한 실험이 하나 더 있다. 통증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작하여 통증이 일찍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 통증을 더 잘 참는 것에 대한 가설을 검증했다. 비험자들은
얼음물에 손가락을 넣은 채로 통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버티려는 과제를 받았다. 한 그룹 시험자들에게는 실험이 4분이면 끝날 거라고 말해주었고 다른 그룹 시험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두 그룹 모두 실험은 최대 4분까지만 지속되었다. 연구 결과 실험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었던 그룹에서는 60%가 4분 동안 참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그룹에서는 30%만이 참아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희망, 절망, 질병과 죽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위의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첫째,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어떻게? 둘째, 무력감과 절망은 무쾌감증, 죄책감, 에너지 상실, 수면 장애 등과 같은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절망과 우울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절망의 특수성은 많은 경우 모호하고 일부는 우울 증상으로부터 발생하였을 수 있다. 절망이 우울증의 증상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절망의 몇 가지 측면은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시스템 절망과 무력감을 담당 1967년 개에게 지속적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자 전기 쇼크를 피하거나 도망가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연구가 있다. 있어요. 의사 내 들여다보기, 통증 얼굴 표정, 의학적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진화, 얼굴 표정은 다른 사람과 감정을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감정, 의미의 기제와 다른 공감과 동정심, 환자들의 통증, 공포, 슬픔 등 부정적인 증세에 대한 얼굴 표정은 비록 그것이 유일한 것이 아닐지라도 의사의 공감 행동을 촉발한다는 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공감 행동은 기술과 더불어서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타낸다. 우리는 앞서 사회적인 문단장은 공감으로 시작하여 이타심으로 진화해 온 것 같다는 표정을 보았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적 차이는 공감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일련의 비디오, 또 낙인 찍히는 질병,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없는 사람, 낙인 찍히는 질병에 걸렸으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건강한 사람이나 약물 남용으로 에이즈에 걸린 경우에 대한 비디오보다 수혈에 의해서 에이즈에 걸린 비디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때 통증의 프로세싱과 관련된 뇌 영역, 즉 오른쪽 뇌습염 앞쪽 이런 것들도 훨씬 증가했다. 반대로 약물 남용으로 에이즈에 걸린 경우의 통증을 보는 동안에는 앞쪽 중간에서 활성도가 건강한 사람으로 통증을 볼 때도 보다도 낮았다. 피험자들이 대상을 비난하였을수록 건강한 대적은 비디오와 비교하여 비디오 속 인물이 느낄 통증을 낮게 평가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통증 매트릭스에 대한 공감적 신경 반응이 인종에 따라서 다른 일을 알아보는 실험도 하였다. 공감은 대상 그룹에 대한 연역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공감은 동정이나 감정이입적인 염려 혹은 연민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었다. 공감에 의해 유발된 정서는 다른 사람의 정서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동정이나 연민에서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공감 역시 친사회적인 동기, 다른 사람의 안녕에 대한 관심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 한편 친사회적인 동기, 동정과 연민 모두에 관계된다. 동정은 사람이 보살피는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도록 만들며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도록 동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공감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신경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공감에는 두 가지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감정적인 전념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적인 관점이다. 단 감정적인 전념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정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은 복잡한 인지적인 요소로 구성되며 다른 사람의 상태를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을 구분하는 것은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뇌영성 연구에 의하면 인지적인 관점 전환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신경 네트워크를 활성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적 공감 능력과 인지적 공감에 대한 두 가지 독립적인 시스템은 뇌손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는데, 연구자들은 배 안쪽 전두피질이나 아래 전두일항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공감에 작용하는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연구하였다. 결과로 인지적인 공감 능력 사이의 행동 및 해부학적인 수준에 대한 놀라운 이중 분리가 관찰되었다. 인지적인 관점 전환이 아니라 정서적인 공감 능력의 아래에 전두일항이 관여한다는 실험 결과는 특히 중요하다. 공감적 반응은 자극의 강도나 표현된 정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통증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감각이면 틀림없지만, 역겨움, 촉각이나 맛과 같은 다른 종류의 감각에 대해서도 공감 반응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사회적인 통증과 육체적 통증에 대한 동정심, 존경과 관련된 연구와 마찬가지로 존경, 동정심, 존경심 이런 것들이 의사의 뇌,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정 반응을 조절하고 MRI를 통해서 대조군과 이렇게 침구사들의 신체 감각 피질에서 활성화 차이는 침술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서 유래된 상향식 조절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지식을 작업, 기억, 장기 기억을 동원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